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의 성질은 관리규약의 요율은 총상 적립금액과 100%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적립 요율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 3년 내지 5년 단위로 따져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립계획이 그 비율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경우에도 관리규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된다는 것도 역시 연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년 된 아파트에 계획된 총 금액이 100억 원이다. 그리고 40년이다. 그러면 40년이니까 1년에 2.5%씩 적립을 해야 되죠. 그런데 종전에 지나간 10년 동안에 연 1%씩밖에 적립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리고 증액을 안 했어요. 그럼 40년 후에 100%를 적립해야 되니까 20년 차부터는 연 2.5%가 아니라 연 4%씩 적립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급격한 체증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려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지 말고 법에 있는 대로 총액을 관리규약에 있는 요율대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이죠. 이 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이 수선과 교체 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은 처벌을 하는데 세 가지로 처벌합니다. 첫째는 과태료, 두 번째는 관리 주체는 영업정지, 그리고 실제로 쓴 사람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얘기인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특별회계입니다. 여러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관계를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입시킬 수가 있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고 소모적 지출은 수선집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논리상.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은 재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비용, 소모적 지출은 사용했을 때의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감가상각 비용 전체가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이 장기수선 계획 속에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다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립 기준은 그 부분 수선을 대부분 삭제해놨기 때문에 전면 교체와 부분 수선, 그 다음에 부품 교환을 잘 구분해서 정하지 아니하면 용도의 사용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